안녕하세요. 노을은자의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은자의 최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은자의 이동훈입니다. 예, 오늘 진주가 가져온 뉴띵 뉴스 뭔가요? 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입니다. 예,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간짝소년단을 비판한 쌤 오칠이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보도량도 많았고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에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예, 근데 이 블랙페이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뭐 혐오 표현인가? 인종차별적 표현인가? 사람들이 그냥 농담인데, 놀인데, 뭐 아이들이 그러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발끈해?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코미디 공연 민스트럴 쇼가 있었는데요. 백인 배우들이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 노예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그런 쇼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쇼였는데요. 흑인을 되게 더럽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저급한 쇼를 하는 것이었고, 이걸 보면서 깔깔 웃는 사람들이 오직 백인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그, 그 당시의 개그죠. 이 개그를 보면서 흑인들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당하는 그런 비참한 정말 차별을 느꼈는데, 백인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즐겼다는 것이죠. 1950년대와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이 불붙으면서 이러한 블랙페이스 공연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차별 행위로 인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인종차별로 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나 토르를 코스프레 할 때 우리가 그들을 그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얼굴을 하얗게, 그러니까 백인처럼 우리가 막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난히 흑인을 코스프레 한다고 할 때만 흑인처럼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블랙페이스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하지 말아야지 될 흑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민감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승천기. 우린 그거를 누가 외국 사람들이 막 사용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는 더 훨씬 많았는데요. 우리만이 화가 날 수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게 이 블랙페이스가 흑인들에게는 그런 코드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사실 한국은 다인종 국가가 아니었고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도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적 언행을 경험하죠. 계급, 성별, 인종, 문화 등 무수한 차별이 교차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차별을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방어하고 부인하기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찰할 수 있는가. 오칠이의 비판은 블랙페이스의 역사적 맥락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다문화 인식을 갖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 기회를 잃게 만들었는데요. 오칠이가 간짝소년단을 비판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그가 던진 메시지에 우리 사회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전 처음에 오칠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진주가 말한 것처럼 그런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인종차별, 그리고 특히 흑인에 대한 어떤 경멸이나 함부로 하는 이런 태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보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나서 보니까 언론이 그냥 완전히 571을 비판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보도들이 나오고, 그 댓글에는 엄청나게 571에 대한 비난의 댓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좀 살펴봐 주실래요? 네,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주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8월 7일 스포츠 동아는 샘 오치리의 사과문을 보도하면서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 그의 선 넘은 지적은 무지했으며 역풍을 자초했다라고 보도했고요. 스포츠조선은 8월 6일 단독 인종차별 비난 샘 오치리, 과거 눈찍기 방송 논란, SNS 댓글 차단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샘 오치리를 공격하면서 그가 던진 메시지를 삭제하는 보도였죠. 반면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끌어내거나 블랙페이스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는 보도는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논란, vs 등의 제목을 달아 보도됐고요. 자극적인 단어를 따옴표 치면서 객관적인 척하는 거, 언론의 고질병이죠. 상표 보도의 문제점, 요즘 너무 많이 사실 미디어 비평하는 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인데요. 사실 이런 사안은 따옴표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발언은 블랙페이스 발언,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주는 제목으로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572의 발언 또는 572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발언, 이것을 VS로 따옴표를 치는 거죠. 이런 것은 기자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계속 붙여버리는 그런 식의 보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572 관련해서 가장 속상한 건 그 선 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히 흑인이 우리에게 인기를 얻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으면서 감히 너가 우리를 비난해? 이런 태도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샘 해밍턴도 같은 블랙페이스에 대한 지적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보도량도 많지 않았고 이처럼 논란이 되진 않았습니다. 선이 넘었다라는 말 자체가 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가 던진 메시지만 삭제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8일 MBC 에브리원의 대한외국인 측은 샘 오치리가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하차 요구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비난 때문에 샘 오치리가 결국은 자진 하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했더라면 그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사과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사실 MBC 에브리원이긴 하지만 MBC의 두 가지 방송, 그러니까 이 대한외국인에서 샘 오치리가 하차하는 것과 동시에 MBC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출연하는, 잠깐 쉬었다가 출연하는 이 두 개가 겹쳐지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는 그런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씁쓸한 일입니다. 이왕이면은 이분이 하차한다 하더라도 저는 말리고 오히려 좀 더 방송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우리 그 진주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글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쓰는 글을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흑형, 흑누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 여행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그 사진을 같이 찍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 좋은 흑형과 함께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데요. 이 흑형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굳이 외국인 형이에요. 그냥 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왜 흑이라는 그 단어를 굳이 넣느냐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나는 친근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흑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종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유난히 흑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혐오 표현의 일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유띵뉴스 가져온 진주 마지막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파도가 던져졌을 때 심층적인 논의를 이끄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혹시 그걸 몰라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네, 조금 더 성숙한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유띵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